해당 글에 대해서만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좋지 않은 다이아 플러스 점수로 인해 블로그 전반의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새로 발행한 글이 노출이 안 되고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 잘 쓴 글인 것 같은데 블로그 지수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보면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글이 있으신가요? 또는 최악의 경우 블로그 저품질에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참신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중복문서로 분류되어 노출이 되지 않거나 내 포스팅이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을 현격하게 줄이실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물론 블로그 저품질에 빠지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딱 5분 안에 여러분의 블로그를 바꿔드릴 블로그 컨설턴트 황금해일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10명 중 9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공들여 쓴 나의 글이 검색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라든지 언젠가부터 내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라며 우울함에 빠졌던 경험이죠. 혹시 이런 의심이 되는 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제가 되는 글의 제목을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하실 때는 제목을 그대로 붙여넣기보다는 큰 따옴표 안에 제목을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해당 글의 누락 또는 미노출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이 검색이 된다면 다행이고요. 검색되는 내용이 없다면 그 글은 현재 노출이 누락되었거나 중복문서로 분류되어 검색자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글의 미노출이나 누락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제가 앞선 강의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발행한 글은 발행을 누름과 동시에 네이버 AI에 의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되고 점수화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발행한 주제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글을 발행해 전문성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평가 요소인 신뢰성이고, 두 번째가 각각의 글이 제목과 본문이 얼마만큼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연관성이며, 마지막이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거쳐 말씀드릴 참신성입니다. 참신성은 네이버 평가 로직상 다이아 플러스라고 불리는 로직에 의해 평가되는 요소인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발행한 글의 내용과 발행된 글에 포함된 사진과 같은 컨텐츠가 얼마나 새로운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가에 대한 개념은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글이 지금까지 얼마나 적게 발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평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 보면 의도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이미 발행된 다른 사람의 글과 유사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뉴스 기사를 참조해야 해서 그 내용을 복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보 전달을 위해 정보의 최초 생산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다른 사람이 발행한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상황은 글보다도 사진의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큰데요. 왜냐하면 글은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에도 일부 단어나 조사, 문맥 등을 변경할 수 있지만 사진은 아무래도 그런 작업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쓴 글을 실제로 발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글을 발행을 누르는 순간 네이버 AI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진마저 똑같은 글이 이미 인터넷에 떠돌고 있네. 이거 베낀 것 같은데? 내 기준으로는 참신성이 너무 떨어지는 글이야.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 좋은 점수를 줘야겠다. 아니야. 비슷한 글이 너무 많이 생성되고 있어. 아예 글을 노출을 시키지를 말아야겠어.
이런 글을 혹시 쓰고 계시진 않나요? 이러한 내용 중복과 관련한 문제는 블로그에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쓴 글의 참신성 점수, 즉 다이아 플러스 측면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아 해당 포스팅이 상위 노출될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해당 글에 대해서만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좋지 않은 다이아 플러스 점수로 인해 블로그 전반의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컨텐츠의 중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블로그 지수가 안 좋아지다 못해 저품질로 빠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저품질에 빠지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 맞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이버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그러한 행위가 한계치를 넘어서는 경우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참신성을 저해하는 요소, 즉 다른 사람이 이미 발행한 내용이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블로그를 저품질로 빠뜨리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블로그 저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매우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참신성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블로그 저품질에 빠지는 구체적인 원인들과 대처 방법에 대해 참신성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블로그 컨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블로그가 대박나는 그날까지.